네, 안녕하세요. 4월 29일 월요일 위닝스탁 공개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주말 잘 보내고 오셨나요? 자, 이제 4월의 마지막 이틀이 남았습니다. 네, 4월의 마지막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비가 촉촉히 내리는 그런 날들이죠. 네, 농사 짓는 분들에게는 그 금비라고 하죠. 봄비. 예. 자, 우리 주식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에게는 수익비가 내리셔야겠죠. 네. 우선은 뭐 희망을 잃지 마시고 주식이라는 이 세계가 뭐 아주 만만하고 막 쉬운 곳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만나실 때마다 희망을 잃지 마시고, 왜 희망을 잃지 마셔야 되냐? 위닝 스탁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방송 시작한 지 꽤 오래돼서 올해 들어서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언제까지 계속 할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꽤 시간이 흘렀죠. 하지만 제가 하는 날까지는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면서 그 길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길은 보여드리고 있죠. 네, 날씨가 매매에 영향을 미치나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 레이더님 안녕하세요. 미치죠. 네. 정확히 뭐 어떻게 미친다 이렇게 뭐 연구된 바는 없는데 아무래도 날씨가 영향을 미치죠. 이래저래 미치죠. 네. 딱 정해진 건 없지만 뭐 여름에 주로 상승이 많이 일어나서 서머랠리라는 표현도 있고요. 네, 그런 것도 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봄이 되면은 그 1, 2, 3월 달에 좀 이 장이 좀 잘 움직이죠. 예. 사람들 기분이죠. 뭔가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좀 새롭게 한번 뭐 의욕적으로 좀 해보자 이렇게 해서 1, 2월 달에 좀 많이 상승하기도 하고요. 그런 경향이 있죠. 네. 매매 심리라는 것은 모든 그 영역에서 미칩니다. 꼭 잘 살펴보시기 바래요. 뭐 차트를 보는 기술적 분석이나 재료 매매나 매매 심리가 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네. 이 차트도 보시면은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증가하고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감소하죠. 왜 그런가? 매매 심리 때문에 그런 거죠. 상승하면은 아무래도 좀 더 상승할 것 같아서 사람들이 몰리는 것이고, 하락하면은 몰릴 이유가 없죠. 네. 하락했다가 다시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은 하다가 어느 순간 폭발하게 되면은 거기서 막 사람들이 몰리게 되죠. 왜 그러냐? 매매 심리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은 계속 따라가기에는 좀 부담되는데 이런 심리가 작동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심리에 의해서 주가는 많이 움직이게 되고, 오늘 제가 이제 DI 매매했는데 오늘도 이 DI가 제가 평소에 매매하던 그 주가의 패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후 시간에 이렇게 상승할 때 이 부근에 가서 매매하시는 거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매도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진다. 여기도 뭐
그동안 너무 많이 보여드렸지만, 상승 잘하고 거래량이 터진 날, 그날 상한가를 향해서 달려갈 때 무난하게 상한가로 들어가는 종목은 한 10% 20%밖에 안 됩니다. 상한가를 향해서 강세를 보이다가 하락을 하는 종목이 7, 80%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DI 보면서 역시 똑같구나. 네. 역시 70% 80%는 상한가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부분 이렇게 하락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죠. 네. 이런 것이 바로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패턴을 가장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이해한 것을 이용하는 방법, 아주 제가 방금 설명드린 최고의 사례이죠. 예. 여러분들은 패턴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아주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을 기억하시는 분은 요 부근에서 이렇게 강세를 보일 때 이게 장중에 보면은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래량이 늘고 몰리는 거거든요. 그 순간에 제 방송을 딱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이 시점에 들어가면은 위험하다고 그랬지. 예. 그리고 이 시점에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이 좋은 차트가 하락을 한단 말이야. 정말 그렇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한번 딱 하시고 보시면은 그 이후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야, 여기 들어갔다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시게 될 거고, 이것을 여러 번 하시게 되면은 여기서 지금 들어갔다가 이렇게 손실을 당하시는 분들과 여러분들과 차별화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손실 나실 뻔한 상황을 모면하게 되는 거니까, 오늘 아무 수익을 못 냈더라도 손실을 안 냈으니까 수익을 낸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가지고 있는 돈을 그대로 보존을 했다면, 손실 날 뻔한 것을 보존했다면 수익 난 거나 마찬가지다. 뭐 이 차트는 제가 이제 너무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덧붙여서 뭐 설명할 거리가 없을 정도로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DI에서 1.9% 정도 수익을 올렸는데, 황금님 어서 오세요. 역시 이제 꼭지 패턴이죠. 이렇게 가다가 거래량이 처음으로 터지는 날 그 종목에 제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차트를 보시거나 매매를 하실 때 여기에 위닝 스탁이 같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주로 이제 이 상한가 하한가 요 0162번 이 화면창, 여기서 이제 상승 상위권 종목들을 이렇게 조회를 하면서 보면서 어느 종목이 달리고 있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오늘 보니까 이제 DI도 좀 거래량이 터지면서 달리는 날이었고, 여기서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시장의 중심주, 눈에 들어오는 종목들이 요 지금 화면 안에 다 들어와 있죠. 요즘 지금 SFA 반도체가 단연 스타죠. 쭉쭉쭉쭉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 세력주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DI도 오늘 제가 이제 이 창을 보면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오전에 한번 주가가 움직였다가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추세 이론을, 그러니까 추세론의 기본 이론입니다. 나중에 이제 저한테 이제 추세론에 대해서 강의를 듣게 되시면 이 추세의 기본 이론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일봉 차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추세 이론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이 차트가 느낌이 확 오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추세 이론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이 상승 후에 이 하락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제
아실 거예요. 저한테 강의 들으셨던 분들. 그래서 이제 추세론도 여기서 이제 접목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것은 공개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네. 오늘 아주 이렇게 오전부터 두각을 나타내고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시세가 뻗는 그런 세력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채팅창 질문 볼까요? 영인 프론티어. 자, 영인 프론티어는 뭐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가고 있네요. 가면 갈수록 거래량이 더 터지고 있고요. 그렇게 확산되는 그런 지금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평이 좀 약간 좀 벌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평이 이제 그러니까 많이 벌어졌다가 그 다음에 그 벌어짐에 대한 반작용으로 조정이 딱 들어왔는데 상당히 큰 음봉으로 거래량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인상적인 것이 여기를 돌파하고 있단 말이죠.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몇 가지 패턴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거래량이 터지는 십자봉 같은 경우에는 요 봉 고점을 이렇게 내일 이렇게 돌파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있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봉으로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한 이틀 정도 조정하다가 또 가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고요. 어쨌든 오늘 만들어진 이 고점대, 이 저항대 가격을 향후에 돌파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돌파 시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런 상황인데요. 오늘 차트하고 비슷한 차트죠. 이렇게 됐을 때 돌파하고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죠. 이 다음에도 비슷한 상황이 또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캘핑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 구간에 가서 스캘핑을 해버리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 종목을 끌고 가실 분들은 좀 예민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타나 스캘핑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이제 만약에 이제 못 간다, 그러면 이 가격을 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봉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돌파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일로 돌파가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음봉이 크게 떨어졌어요.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계속 떨어지게 되면 문제가 커지거든요. 그런데 돌파를 하고 나서 하락 조정이 있었는데도 내려가지 않았다. 이것은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도 보시면 이렇게 돌파가 일어나고 이게 조정이 딱 나오는데 여기는 그냥 가버렸죠. 했는데 그거 아시죠? 이게 주식의 그 기본 이론이잖아요. 그 저항선이 돌파가 되면 나중에 그 저항선이 지지선이 된다. 근데 이 지지선 역할을 못하고 이게 뚫려버리게 되면은 추세가 이게 전환되는 추세 전환선이 돼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원 고점, 그다음에 여기다 살짝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낮은 고점 만들면서 쌍 고점 만들면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이제 그런 추세를 보이게 되죠. 이걸 거꾸로 하면은 이제 쌍바닥이 만들어지는 원리, 추세 전환의 원리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점이라는 것은 중요하고 그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조정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가, 이 이야기를 또 이제 눌림목 쪽에 갖다 붙이면 눌림목에 대한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눌림목이란 것은 시세를 돌파하고 조정이 나오고 그 조정이 그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눌림목 이전에 매물대 이하로 내려가지 않고 다시 돌파를 한다, 이런 거죠. 이 설명이 좀 처음에는 좀 어렵게 들리실 수가 있는데 알고 보면 간단한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거래들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 거래량이 없다는 것은 거래가 이제 활발하지 않다. 예. 그럼 당연히 이제 단타 스윙, 짧은 시간 내에 빨리빨리 수익을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거래가 많이 생긴 곳에 가서 매매를 하셔야겠죠. 그렇지 않고 나는 잠복형이다. 조용히 가서 아무도 모르게 가서 잠복해갖고 숨어 있다가 나중에 딱 움직이면 가서 탁 팔고 나온다. 요런 스타일이시다 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이렇게 잠복하고 있을 때 이런 데 가서 이제 매매하시는 거고요. 그 각각 차트는 그 구간마다 지니고 있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 특성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발동이 되는가 이렇게 가다가 이제 상방 쪽으로 주가가 이제 뻗는구나 그러면 이제 일로 들어가 가지고 같이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것은 이제 그야말로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우리 생각대로 주가를 우리가 분석했을 때 우리가 분석한 대로 주가가 움직여 주는 경우에 이제 이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주가의 미래를 우리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어느 지점이 깨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획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을 수 있는 거. 그것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차트를 분석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이것은 이제 추세 이론에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락 추세와 상승 추세를 아는 사람은 또 눌림목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현재 이 주가는 앞으로 어떠해야 한다. 그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주가는 앞으로 어떠해야 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매수하신 분은 그 어떠해야 하는 경우와 반대로 주가가 어떻게 밀렸다. 어느 이하로 밀렸다. 그럼 어디서 손절을 해줘야 된다라는 확실한 손절 라인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 이제 매매 계획이나 세울 때 매매법을 세울 때 보면은 확실한 손절 라인을 계산해 낼 수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매매는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나누고 종목을 나누고 확실한 손절 라인을 그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된다면은 머리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무차별적으로 매매를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그 이후 결과는 본인이 처음에 매매 계획을 세우셨을 때 예상한 대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예상한 대로 결과 나오는 대로 수익을 거두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주로 하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이제 전문적인 그 전업 투자자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보통 이런 방법을 씁니다. 그렇게 해서 매달 일정한 수익을 거둬가게 되시는 것이죠.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종목 특성을 보시면 이제 상한가가 없고 이렇게 봉들로 이렇게 이어지고 이렇게 가고 있다. 뭐 이런 점. 그러니까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종목들은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나중에 이제 큰 상한가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뉴스가 터지면서. 뉴스 없이 상한가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상한가를 나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상한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나의 이제 좋은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채팅창 글을 한번 볼까요? 피글렛님이 써주셨는데 전업 투자자가 이제 점심밥을 드시는데 120만 원 벌었다고 자랑하시더라.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 방금 이 피글렛님이 써주신 이 글을 이야기를 듣고 어, 아마 여러분 각기 다 생각이 다르실 거예요. 느낌이 다르실 건데,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듣고 좀 허황된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 예, 나도 한번 저렇게 돈을 한번 많이 벌어보고 싶다. 허황된 생각을 하고 계시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그분에게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능한 꿈이다. 예, 하지만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될 것이다. 네. 그리고 주식을 전업을 하거나 이제 주식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내가 주식 매매로 돈을 많이 벌겠다라고 생각하는 목표는 정당한 목표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제 노력이나 실력이 뒤따라야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뭐 내가 뭐 점심 잠깐 먹는 사이에 뭐 100만 원 벌어가지고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방송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좀 문제가 있겠죠. 예. 원숭이도 그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돈을 아주 많이 버시는 분들이 자신이 얼마 벌었다 방송하는 것은 일단은 좀 매우 비정상적인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좀 너무 고리타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왜 방송을 하는지 의심이 됩니다. 점심 먹을 때 120만 원을 번다면은 저도 이 방송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하루 종일은 얼마에 벌겠어요? 모르겠어요. 정말 말할 사람이 없어서 말이 너무 하고 싶어서 방송하고 싶다. 그래서 할 수는 있겠죠. 음. 아니 돈 많이 벌었다고 이렇게 돈 번 거 자랑하는 방송 많잖아요. 그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늘도 제가 어떤 뉴스 보니까 그 산꼭대기에 여기 그린벨트 지역인데요. 산꼭대기가 그린벨트일 수밖에 없겠죠. 그린벨트인데 기획부동산에서 이 산꼭대기에 있는 그린벨트를 3,000명한테 사기쳐갖고 팔았답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원래 사람들은 되게 똑똑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의심이 많고 해서 남들 잘 속질 않아요. 평소에 잘 속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산꼭대기 땅을 그린벨트 땅을 저 그린벨트가 풀릴 것이다 라는 말에 속아서 가서 3,000명이 가서 샀답니다. 그리고 돈을 다 날렸다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단순히 이 사람들이 멍청해서 그럴까? 근데 이게 뭐냐면 주식시장에서 일어나는 일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까 제가 오늘 매매한 거 네. 왜 이 산꼭대기에 가서 사람들은 주식을 매수할까? 이거 우리가 보통 이해가 안 되죠. 네.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은 이게 상한가 가다 이렇게 잠길 줄 알고 매수한 거예요. 네, DI입니다. 네, 여기 보이시죠? 네.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왜 주가가 이렇게 많이 급상승을 했는데 급상승한 그 산꼭대기에 가서 하락할 확률이 높은데도 거기 가서 매수를 할까? 이거를 여러모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주 좋은 매매 방법이 떠오르실 겁니다. 뭐 제가 지금도 연구하고 있는 것은 왜 이 주식 세계의 차트는 이렇게 상승을 하면 거래량이 증가하고 하락을 하면 거래량이 감소할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뭐 지금도 꾸준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주가가 상승한다고 거래량이 꼭 증가한다 하는 그런 법은 없어요. 거래량 증가 없이도 혼자서 막 상승하려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이라는 것이 상승한다는 것 자체가 띄고 있는 그 의미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X축, Y축 보면은 이제 정규 분포 곡선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정비례 곡선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가격 상승한 만큼 거래량이 증가하는 거 그렇게 안 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곡선으로 가죠. 이렇게. 저도 수학 시간에 잘 안 배워서 이제 이렇게밖에 설명 못 하는데,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 이게 가격이고요. 이게 이제 거래량 X축, Y축. 가격이 처음에 이렇게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급하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격이 이제 훅 올라가면은 거래량이 여기서부터는 푹 급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 좀 뒤로 가서 거래량이 급증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곡선을 띄고 거래량이 급증했다. 거기 가서 매수하면은 이렇게 하락을 당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이거 알려드려도 처음에 좀 적응이 잘 안 돼서, 이론상으로는 아는데 내가 차트를 보다 보면 자꾸 뭔가에 빨려들어서 이렇게 막 빨려든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자꾸 상승하는 거 보면 가서 막 사고 싶어져요. 이런 데 막 돌파할 때 보면은 여기 가서 막 사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방금 이제 가격과 거래량의 상관관계. 그래서 이제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거 일봉인데요. 가격은 올라가지 않았는데 거래량은 터졌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이 주가의 행보는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죠. 네. 더 많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죠. 일봉상은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주요 종목들을 보시면은 SFA 반도체, 이게 아주 지금 5일선 붕괴 패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급등했다가 5일선을 딱 깬 종목, 여기서 이런 반등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차트에서 이제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리자면, 그러니까 이런 순간을 봤다. 상승을 했다가 하락한 차트를 봤다. 주로 이제 윗꼬리 달린 봉들이나 이렇게 나올 때 이런 거 많이 나오죠. 혹은 십자봉. 흔히들 이제 십자 도지형, 이렇게 상승했다가 십자 도지형이 나오면은 지지형 패턴이다, 이렇게 말씀 많이들 하죠. 책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설명을 더 써놨어야죠. 왜 십자 도지형이 그렇게 되는가. 십자 도지형의 분봉을 보면 대충 이제 이런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추세에 관련된 이론이기도 하고 이제 눌림목에 관련된 이론이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또 좀 심하게 말하면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심한 얘기가 아니라 설명드리자면은, 이게 머피의 법칙이죠. 머피 법칙.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아주 정말 예외적인 일이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일들 있잖아요. 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다. 그것은 그냥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최순실의 존재가 알려졌잖아요. 그것은 우연히 알려진 게 아니라 우연을 가정한 필연이죠. 그냥 일어날 일이 일어났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탄핵당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죠. 뭐 오늘 비가 왔잖아요. 이 비가 온 것은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중요한 이론이 되냐면 이 추세, 그 다음에 눌림목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자 이렇게 내려오다가 추세가 한번 변할 가능성이 있는 상승이 나왔고 상승 파동이 나왔고 그 다음에 하락을 했어요. 이것이 추세가 전환돼서 올라간다면은 이 지점을 깨지 않는다 이거죠. 여기서 이렇게 상승이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여기를 깨지 않는다. 따라서 직장인분들 잘 들으세요. 네. 종가 매수 방법으로 이런 방법을 써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정확한 손절 라인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할 일이 일어난다면은 여기를 깨지 않을 거거든요. 이게 기본적인 추세의 이론이죠. 눌림 주고 올라간다. 이렇게 돼서 눌림을 줄 때 요 이하로 내려가서 눌림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추세가 올라가는 종목은 눌림을 줄 때 이전 바닥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런 기본적인 이론이 있거든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좀 자리를 한번 좀 잡았죠. 그러니까 한번 상승했다가 내려와서 일로 내려가지 않고 한번 뻗었고 찍고 올라가고 찍고 올라가고 이렇게 됐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종가 매수 방법으로 좋은 방법인데요. 이게 정확히 손절 라인을 잡을 수가 있고 종가에 사고 밀리면 손절, 올라가 주면은 수익.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탔어요. 그러면 이 이하로 내려오면 손절, 올라가면 수익.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올라갔다가 밀리고 이렇게 밀려왔죠. 여기 가서 사면은 안 된다. 여기 가서 사가지고 이쪽으로 조준하면은 안 맞는다, 조준이. 네. 정확히 조준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이런 거죠. 밀리고 내려오다가 파동이 일어났고요. 이 파동이 상승으로 가는 파동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깨지지 않는다. 기본 이론 중에 기본 이론이고, 하지만 잘만 쓰면 강력하게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종목 질문을 저한테 하시기만 한다면 제가 이런 거 여러 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안 하시니까 제가 알려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아시겠죠? 특히 생방송에 안 오시는 분들, 제가 녹화 영상 올리는 걸 그냥 보고만 계시면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이러다가 제가 어느 날 방송을 그만두는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제가 방송을 그만둬도 아쉬울 거 없죠. 왜냐면 저 말고도 다른 방송 많잖아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자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처럼 하는 방송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디 다른 방송 보시고 그대로 따라하다가 손실 보지 마시고요. 이것은 제가 어떤 무시하는 말도 아니고 협박하는 말도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이왕이면은 좀 허무하게 돈을 잃지 않으시길, 제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물론 저는 잘못했지만 여러분은 잘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주식시장에서 불변의 진리라는 게 있어요. 대다수 많은 사람은 돈을 잃고요. 소수는 돈을 따고요. 이 원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대다수 많은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소수만 잃고, 이런 시장은 존재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주식시장에서 성공을 하시려면은 부디 좋은 말들에, 합리적인 말들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은, 어떤 분은 그런 말 들으면 뭐 설교라고 하기도 하시더라고요. 예, 듣기 싫다 이거죠. 예, 달콤한 얘기만, 여기서 더 올라가니까 이거 사라, 뭐 이런 말을만 해달라,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말은 제가 너무나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이런 좀 귀찮은 이야기도 가끔 해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죠. 예. 자, 다시 이제 종목으로 돌아와서, 왜 오늘의 주요 종목들을 자꾸 살펴봐야 되느냐,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또 어떤 재료, 빅 이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오늘은 큰 이슈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 뉴스 보니까 지금 A형 간염이 퍼지고 있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리 예측하는 것보다는 내일 만약에 그 테마가 형성이 되면 유심히 보고 있다가 그 테마주에 가서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일단 녹십자 홀딩스 같은 종목도 좀 움직이긴 했어요. 이렇게 약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주 동성제약 같은 경우도 좀 움직이는데, 이런 건 좀 그렇고,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이거 뭐 조준사격 패턴입니다. 조준사격 패턴이고,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이 DI도 조준사격 패턴입니다. 이거. 그다음에 동성제약 같은 경우도 이렇게 뉴스를 보면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 뭐 특별한 건 없네요. 뭐 광역학 치료 기대감, 네. 최장암, 개별 종목 뉴스네요 이건. 하지만 오늘 상한가 나왔다는 점, 이 시점에서 나온 상한가는 의미가 있죠. 예. 밀어 올리려고 하는 상한가죠. 이렇게 밀어 올리려고 하는 상한가다. 광동제약이요? 네. 자, 여기도 오랜만에 대량 거래량이 터졌고요. 주가는 그 나비 효과 같은 게 많아요. 이 지금 파동으로 말미암아 이 파동이 미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도 보시면은 단순히 그냥 올랐다 내린 거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게 이제 세력이 이제 움직인다 그러면은 이렇게 돌파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데 가서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은 이런 게 아니죠. 네, 여기는 그냥 흘러 내려온 것이고, 이 파동을 돌파할 만한 파동이 나와야 돼요.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그거 봤을 때 막판에 살짝 가능성은 있는데 너무 약하죠. 그러니까 A형 간염도 만약에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다, 위험하다, 그런 거 이제 뭐 퍼진다 그러면은 주가가 가는 것이고, 내일부터 아무 뉴스가 없다 그러면 벌써 사람들 머리에서 잊혀진 지 오래 되는 거죠. 그 오늘 그 청호컴넷이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 한네트가 저번에
화폐 개혁한다고 이렇게 화폐 개혁한다고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 번 뉴스 나와서 이렇게 움직였죠. 그리고 나서는 그 화폐 개혁 이야기가 없으니까 잠잠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시 이렇게 군부를 떼고 있죠. 그러나 이 이후에 화폐 개혁 이야기가 없다. 그러면 주가는 그냥 쭉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아무 이야기도 없는데 만약에 주가를 밀어 올린다. 상한가를 만든다. 그러면 그건 상한 세력이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올라갈 때 따라가신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위험한 곳에 가서 따라가신 거죠. 자, 이평이 벌어지고 계속 올라갔죠, 많이. 그 다음에 떨어져도 이상할 건 없어요. 그러나 이제 뭔가 대박이 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막연한 거죠, 막연한 거. 뭐 세력의 내부적인 어떤 정보를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단순히 추격 매수한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그 근거 없는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종목들, SFA 반도체. 네, 파란하늘님 어서오세요. 자, 궁금하신 점은 채팅창에 바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청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뭔가 막 큰일이 있군요. 막 상한가를 갔다가 막 꺾였다가 막 이렇게 막 휘청휘청되고 있네요. 자, 여기서 이렇게 밀려왔죠. 그러면은 이제 돌파가 나오고 조정 나오고 이렇게 상승하고 이렇게 이런 거 나왔으면 좋겠고요. 나올지는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자, 돌파가 일어났고 하락을 했어요. 계속 상승할 종목이라면은 요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아, 이거 부산의 그 황당한 뉴스, 뭐 구리가 뭐 몇 조 원치가 뭐 네. 옛날에 보물선 발견했을 때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죠. 네. 그 사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막 중요한 건 아닙니다. 따라서 앞으로 상승할지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상승을 한다면 이 상황에서 이런 종가에 사가지고 요 가격 이하로 내려가지는 않길 바라고, 만약에 생각대로 이게 급등을 한다, 아니, 상승을 한다, 그러면 급등할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요. 이렇게 올랐을 때 한 10%만 딱 먹고 나와야 됩니다. 아니면은 계속해서 망설이고 하다가 끝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일종의 이제 도박인데, 주식은 기본적으로 도박이죠. 근데 이런 도박은 할만합니다. 도박을 왜 하냐? 어떻게 될지 우리가 미래를 모르니까 도박하는 거죠. 결혼이 도박이라고 하잖아요. 네. 결혼해 보신 분들 아시죠? 네. 결혼이 도박이다. 왜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도박이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고 매매를 하면은 그것은 그냥 매수하는 거죠. 네. 이 주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모릅니다. 모르지만 이런 주식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다루어야 되나, 그 방식은 저만의 이제 방식이 있죠. 그러니까 주가의 미래는 우리가 모르고요. 이런 경우에 종종 많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렸다가 떨어뜨린 거 보면은 세력 같고요. 그러나 그 확증할 수가 없습니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왜냐면 여기에 잘 보시면은 매집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미니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매집을 해놓고 올렸기 때문에 이문을 내고 팔아야죠. 이 정도 갖고는 인건비도 안 나오죠. 더 올려야죠. 자이글이요. 자, 대창 잘 되시길 바라고요. 억지로 하락을 시켜서 이제 싼 가격에 세력들이 매수를 하려고 장난치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털려고 장난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세력, 보통 대체적으로 뭐 상한가가 있다던가 막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자일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봐야겠지만, 이렇게 떨어뜨리고 나서 나중에 상승을 시키면은 여기가 장난입니다. 근데 만약에 떨어뜨리고 그냥 계속 하락을 해버린다, 그러면 장난이 아닙니다. 예. 저번에 그 로보로보가 그런 경우가 있죠. 로보로보 아니구나. 로보로보 말고 뭐가 있는데, 이렇게 탁 떨어뜨렸다가 올린 거. 그러니까 이 케이프 같은 이런 하락은 의심이 되는 하락이에요. 저번에 아시아나항공 있죠. 가격을 떨어뜨리는 하락. 아시아나항공.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력주 측면에서 의심을 하고 보면 다 이런 게 의심스러워요. 근데 이제 케이프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뭐 세력의 장난이냐,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자이글 같은 경우도 조금 특이하긴 해요. 근데 이것은 뭐, 그러니까 하락을 시킬 때는 무슨 목적으로 하락을 시킬까 봤을 때 이 시점에서 하락은 특별한 목적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락에 대해서 거래량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이제 봐야겠죠. 예를 들면은 우리 장기를 두는데, 처음에 딱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저 상대가 가운데에 있는 이 왕을 갖다가 갑자기 뒤로 딱 몰리는 거예요. 맨 첫 수가. 그러면 이상하다, 진짜 특이하게 장기 두네, 왜 저럴까. 그 당시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이후에 행보를 보면은 그때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저렇게 했구나 알 수가 있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지금은 몰라요. 근데 의심을 할 수가 있죠. 이 떨어지는데 왜 가서 많이 샀을까요? 나중에 올리려고 하는 거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많이 산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제 보통 자세히 안 봐서 모르겠지만, 이런 하락은 악재가 터지면 이렇게 떨어지죠. 호재가 터지면 급등하듯이 악재가 터지면 가다가 이렇게 푹 떨어지거든요. 악재 없이 떨어진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 거래량 반응은 여기 반등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여기도 이제 도박입니다. 이건 간단합니다. 요 이하로 내려오면은 여기 가서 매수해야죠. 요 이하로 내려오면은 손절, 올라가면 대박. 올라갈 확률이 70%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가면은 매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수할 위치 찾는 것은 쉬워요. 정작 상승을 했을 때 이거 내가 팔까 말까 고민되니까 파는 게 문제지, 매수 자리 찾는 것은 쉬운 문제예요. 배우신 분들은, 지금 아직 배우지 못하신 분들은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까? 그걸 고민하시는데 주식은 그렇게 매매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어디 가서 매수를 할까? 돌파할 때 매수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는 어불성설이에요. 주가가 돌파해서 더 갈지 안 갈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저도 초보 때는 못했어요. 그 어떤 책에도 써있지 않고. 정말 주식을 처음부터 깨끗하게 새롭게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강의 신청하세요. 근데 이제 강의비도 내기 싫고 그냥 어떻게 그냥 대충 해보자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해도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오늘 제가 중요한 거 말씀드렸으니까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저한테 강의 안 들으셔도 되죠. 하지만 가지고 계신 돈은 자꾸 잃지 마시고요. 안 잃으려면은 매매 안 하는 게 좋겠죠. 주식은 참 의외로 재밌기도 하고요. 참 단순하기도 하고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인데 파란 하늘님 대주산업 질문 마지막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는 우선 상한가가 있는지 먼저 찾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없죠. 그 다음에 추세가 이렇게 하고 있고 하락하지 않은 지 이렇게 꽤 됐고요. 여기 거래량이 터졌고 터진 이후로 밀리진 않았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 뒤로 이렇게 밀리거든요. 여기가 돌파될 때 거래량은 터지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매수해 가지고 이렇게 밀리면 손절 쳐주고 올라가면 대박. 이것은 어떤 방법이냐면 정말 무던하신 분들, 아주 그냥 느긋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여기다 한 2년 정도 묻어두자 하시는 분들. 하지만 거래량이 그래도 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서 빨리 수익 내야지 하시는 분이 여기 가서 매수를 하신다. 안 맞죠? 주식 매매 재밌게 하시려면은 순리대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막 한참 싸움이 일어나는 곳에 가서 빨리빨리 매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데 가서 매매하시고, 느긋하게 기다리고 싶다 하시면 이런 데 가시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느긋하게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거에 맞는 종목을 고르시면 되겠죠. 참고적으로 이제 덱스터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덱스터가 이게 상승하기 전에 이런데 이런 데는 그냥 가서 매수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는 하염없이 기다려야 돼요. 언제 갈지 몰라요. 제가 2월 달인가 가서 매수해 가지고 2달인가 지나서 이게 수익 낸 적이 있어요. 근데 엄청 지루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가서 매수해 갔고요. 이게 이제 이 주식이 가는 종목이라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겠죠. 여기 가서 매수해 갖고 하염없이 기다려야 돼요. 근데 만약에 기다리기 싫다 그러면 웬만하면 이런 종목으로 안 가르치는 게 좋겠죠. 기다리기 싫은 분들은 지금 한참 혈투가 벌어지고 있는 종목들, 기다리는 거 잘 하시는 분들은 느긋한 분들은 이런데, 그리고 코스닥 소형주라는 거, 그냥 파리 목숨이죠. 이런 데다 몰빵했다가 그냥 한순간에 돈 다 날리는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분산 투자. 지금 보시면 이제 국보 같은 거 이런 거 정지됐잖아요.
여기 지금 돈 물리신 분들 겁나죠. 근데 바닥 주식 이런 말이 있어요. 쓰리 바닥이면 집을 팔아서 그 주식을 사라, 이런 말이 있어요. 왜냐, 대대 바닥이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그냥 주구장창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냥 정상적으로만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뭐 그 어떤 과자를 먹었는데 막, 예, 매운맛도 나고 짠맛도 나고 막 맛있는 맛도 나고 막 그런 거 욕심만 안 부리시면 돼요. 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생활에 그 맞는 종목 매매하시고, 나는 성격이 급하다 그럼 단타 하시고, 예, 단타는, 예, 불꽃 튀는 종목에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DI에 가서 제가 단타를 오늘 하는데 어디 가서 할까? 당연히 이런 종목에 가서 하죠. 그러면 당연히 수익이 나죠. 예. 근데 만약에 이런 데 가서 단타한다, 죽어도 수익이 안 납니다. 이런 데 가서 이런 데 가서 매매하면 당연히 수익이 나죠. 그 당연한 것을 찾기가 저는 정말 초보 시절에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제 머릿속에는 수익만 가득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수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잃은 돈을 복구할까? 그것만 가득했어요, 머릿속에. 그런데 이제 조금 그 심호흡을 하시고, 예, 돈을 잃으면 사람이 흥분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계속 해봐야, 예, 흥분 상태에서 매매해봤자 답은 뻔합니다. 예. 조금 쉬시면서 흥분을 가라앉히고, 예, 정상적인 방법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또 이렇게 괜히 뭐 계속 얘기하면 또 이게 뭐 또 주저리 뭐 설교한다고 하니까 이 정도만 하고 오늘 마무리 하겠습니다. 왜냐면 또 저는 내일도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오늘 다 못한 이야기는 내일 저녁 9시에 다시 만나서 얘기하죠. 자, 편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저녁 9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